그 아파트의 민원 처리에 이제 불만을 가지신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랄지 또 그 경비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건들,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케이스죠. 그리고 이제 택시비 안 내고 하차한 승객한테 손찌검을 당한 택시 노동자, 예. 또 매장 내 손님이 난동을 피우고 목과 어깨를 다친 마트 노동자, 또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게 발기질 당하는 간호사, 또 언론에 떨어졌죠. 모 벤처기업 회장이 직원들 아예 폭행 네. 이런 사례들. 그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, 최근 5년간 그 폭행 산재가 2018년 357건, 그다음 19년 424건, 2020년 435건, 21년 465건, 그리고 작년에 483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35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이건 이제 산재 처리된 것만 통계입니다. 예, 산재 처리하지 않고 합의랄지 뭐 개인적 처리랄지 이런 것을 합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요. 제가 볼 때는 두 가지. 일단 사업주나 관리자 이런 상급자에 의한 폭행 같은 경우는 내가 월급을 주는데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라는 어떤 그 전근대적인 기업 마인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응대랄지 이렇게 대민 업무에서 가해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어떤 그 왜곡된 주인의식, 뭐 나만 잘 되면 되지, 니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네.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노동을 하대한달지, 이런 풍조,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고 있지 않은가, 그런 데서 원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. 폭행 산업재해도 일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요. 일단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기인해서 사업체 지배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할 것이, 즉 그 업무 수행 도중에 일어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폭행이 업무에 기인한 상당한 인과관계,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뭐 이런 문제들, 업무 기인성, 이 두 가지,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두 가지가 있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4일 이상 유항해야 하고, 뭐 이러저러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좀 더 드리면, 이제 근무 중에 이렇게 직원들끼리 다투다가 생긴 이것도 산재 처리가 될 수 있고요. 또 회사 회사가 실시하는 회식에 나갔다가 식당의 옆 테이블에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회사의 회식이라는 그런 그 회사 관리 감독하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좀 예상이 좀 되시겠지만 서비스 이쪽의 산재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. 2018년 102건에서 22년도 작년에 174건으로 70.6%가 증가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대면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조업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그 폭행 건수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그 시민들 민원 상대하는 이제 정부 공공기관 쪽에서도 그 2018년 39건에서 작년에 52건 33%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조건으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, 일단 이제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에 근로감독을 좀 불시에 좀 이렇게 찾아가서 직장 내 폭행 건을 반드시 좀 추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이제 노동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직장 내 폭행 좀 감시 활동을 좀 벌여야 되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 폭행 뭐 절대 안 됩니다, 이런 사회적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한달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, 이제 이거 좀 된다면 이런 폭행 산재를 상당 부분 낮춰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